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선처 혹은 불구속 등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피해자는 고소장 접수만 하면 수사기관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의 피해자도 변호사가 필요한지, 그렇다면 언제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경찰이나 검찰의 입장에서 형사사건을 생각해 보자면 하루에도 수많은 고소장이 접수되기에 경찰은 피해자 한 명의 사건을 세세하게 들여다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만 담은 고소장은 불송치나 불기소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내 사건도 이렇게 종결되면 수사 자체가 중단되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 회복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를 모으고 반성문이나 합의서를 제출하며 유리한 자료를 차근차근 쌓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 없이 시간만 흘려보낸다면 수사나 재판은 점점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효과는 소송의 첫 단계, 즉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 관련 법 조항상 어떤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 등 전반에 걸쳐 고소장에 명확히 담아야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 과정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증거의 형태와 제출 시점까지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또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하거나 재판이 진행되어 증언을 요구받을 때 혹은 항소심이나 무고죄로 맞고소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것이라기보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피해 사실이 분명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결국 진정한 목적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피해자에게도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형사사건은 가해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 역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받은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피해자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